자, 필수제 22번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랑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조건은 허근을 갖는다고, 두 번째는 실근을 갖는다. 자, 저거는 이제 그대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허근을 갖는데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되지? 처음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 그냥 다른 말이 없이 그냥 실근만을 갖는다고 했어. 그럼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두 개를 다 포함할 거야.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랑 중근을 갖는 거. 맞지?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걸어주고, 두 번째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큰 거를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걸어주면 반의 제곱, 그러면 2K의 전체 제곱이니까 4K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3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야 되지. 2K랑 플러스 마이너스 3, 그지? 그럼 2K 플러스 3,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역시 또 K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 그림 한번 그려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2분의 3까지 해줬을 때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2분의 3까지 여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실근 갖는다고 했어? 그럼 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큰 걸 쓸 건데 얘는 그냥 바로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럼 또 K에 관한 2차 함수를 생각해 줬을 때 절편이 0이랑 4죠. 그지? 그러면 0 표시, 4 표시 해주시고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0부터 4까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럼 요거랑 요거 겹치는 걸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2분의 3까지가 첫 번째 위에 있는 범위,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가 그 다음 밑에 있는 범위니까 이렇게 되겠죠. 0이고 4 이렇게 겹치면 여기 여기죠. 잠깐만, 판별식이 보다 같거나 크다. 반대로 썼어. 같거나 크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아이씨, 잘못 썼어. 자, 그러면 어쨌든 K가 0보다 작은 거랑 작거나 같은 거랑 K가 4보다 작거나 큰 거, 부정 방향 반대로 열어줘.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2분의 3까지 여기랑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0 포함시키고 왼쪽으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4 포함시키고 오른쪽으로 열어주면 되겠죠. 그럼 겹치는 부분은 여기니까 해당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포함하지 않고요.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K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판별식 걸어줘가지고 겹치는 부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까지 본 다음에 밑에 허기 체크 풀어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 2차 방정식 활용되어 있는데 뭐 활용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얘기는 없고 각각의 조건들 잘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세수가 있습니다. x-1, x 플러스 1인데 둔각 삼각형이래. 자, 둔각 삼각형? 이거 왜 떴을까를 잠깐 생각해보자. 둔각은 이런 것도 생각할 때잖아. 예각, 직각, 둔각이 기준이잖아. 그럼 그 기준이 뭐냐면 직각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직각이 없는 거, 전부 다 예각 삼각형인 거. 그 다음에 벌어져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둔각이지, 그지? 그러니까 A, B, C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은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일 때고, 얘는 여기는 여기 C, A, B 이렇게 했을 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큰 거죠.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일 긴 변의 길이의 전체 제곱이 각각의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클 때가 둔각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지수를 가려놨죠. 여기서 이 제곱 조건 쓰기 전에, 그 둔각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 쓰기 전에 항상 그거부터 체크해야 돼. 길이잖아. 맞지? 길이니까 길이는 무조건 양수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x-1이 0보다 큰 거, x가 0보다 큰 거,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 요거를 반드시 빼먹지 말고 조건을 써줘야 돼. 그러면 이거 x가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정되려면 x가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야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냐,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조건은 x가 1보다 크다. 요거 하나랑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제곱 조건. 자, 제일 긴 거의 제곱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제일 긴 거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보다 큰 거. 요거를 더주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자.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보다 큰 거니까요. 자, 같은 거 다, 똑같은 거 다 지워주자. 지워주고 1 지워주고 2x가 x제곱 마이너스 2x보다 큰 거니까 몰아서 정리.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4가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절편이 또 0이랑 4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0, 4 표시해 주시고 0보다 작은 거 여기. 그러면 최종적인 결론이 여기랑 이건데 얘랑 같이 결부시켜야 되지? 그치? 그러면 1부터 4까지가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맞죠? 응. 잠깐만. 하나 더. 이건 이제 길이 조건. 첫 번째 길이 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둔각삼각형. 형이 결정되기 위해서 이거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결정. 이것도 해야 되죠.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거 써주셔도.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x가 2보다 크다. 그럼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2부터 4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자, 480번, 81번 두 개 풀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내용. 시그널 조건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24페이지. 지금 박스랑 막 글씨 써져 있는 거, 이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이 없네, 그지? 그래프로 설명할 거야. 어쨌든 지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 판별식을 들어가자. 그랬을 때 각각의 지금 1번, 2번, 3번 조건이 있어요. 판별식 1번, 두 분이 모두 양수야. 그래프가 짱입니다. 이거 제대로 와. 말로 쓰여져 있는 거를 내 그림 이미지로 기억하면은 절대로 까먹을 일이 없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 2차 방정식의 근은 함수 그래프의 2차 함수 그래프의 교점 x좌표랑 똑같다고 했었어요. 맞지? 그러니까 봐봐. 편의상 여기서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게. a가 0보다 큰 걸로. 그럼 요 2차 함수랑, 그지? y꼴 0,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근 알파 베타다. 오케이? 그럼 그림 보셔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은 같은 말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모두 다 0보다 큰 것을 얘기한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에 0이 있으면 되겠죠. 맞죠? 오케이?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조건을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지금 뭐 조건이 저렇게 나왔어. 알파 플러스 베타고 0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당연한 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그림 보고 조건을 그대로 얘기하면 된다고. 일단 판별식이 봐봐. 0보다 어때야 될까? 최소한 커야 돼요. 그죠? 두 개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알파랑 베타가 중근이어도 괜찮거든? 0은 왼쪽에 있고. 맞지? 그러면 중근이거나 서로 간에 두 식을 갖는데 근이 어쨌든 둘 다 뭐다? 양수다. 그럼 0이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크다도 괜찮고 중근도 괜찮아.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양수라며. 맞지? 그럼 더했을 때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 다음에 곱했을 때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는 없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걸 fx를 해볼게요. 지금 이걸로 생각하는 거야. 요 이차함수. 그럼 0이 왼쪽에 있다며. 맞지? 그럼 하나. f 0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c가 0보다 크다.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제로를 대입하면 빵빵이니까. 그래서 요 조건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fx를 얘라고 불러.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0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여기다 0을 대입해봐. 안녕 안녕 c지. 그럼 c가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다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모두 음수 조건 그대로. 자, 두 번째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그림을 딱 그리면 당연한 말.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아래로 볼까? 이차함수가 여기 있겠죠. 0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또 대답하면 되는 거야. 맞죠? 역시 중근이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근이 음수인 거니까. 그럼 이번에도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 0보다 큰 거 이거 얘기하는 거고 0인 거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거나 크다 괜찮고. 그 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요. 음수 더하기 음수는 당연히 음수니까 0보다 작은 거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도 비슷하게 F0가 0보다 어때야 될까? 작아야 돼? 0 여기 있잖아. 대입하면 뭐야? 양수야 음수야? 대입하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0을 대입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X축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지? 응. 그림을 그린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에 있잖아, X축보다. 대입했을 때.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하면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겠죠. 그런 얘기.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자, 이것도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 출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봐봐.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소리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딱 그리는데, 응? 여기 알파, 여기 베타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무조건 무슨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 0. 그렇지. 여기에 0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어딘가에. 꼭 대칭 위치는 필요는 없고, 어쨌든 0이 여기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자, 얘는 봐봐.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될까? 크거나 같다일까? 크다만 될까? 크다밖에 안 되지. 왜? 얘는 중근에 얘기할 수 없지. 서로 다른 부호라고 그랬잖아. 맞지? 중근 겹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이 콜이 빠지죠. 그래서 이거 콜 좋아. 그 다음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그치? 0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어? 몰라. 즉 예를 들면 이것도 봐봐. 판별하는 방법 얘기해줄게. 이차함수는 왜 나오냐면 무조건 센터 대칭축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0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축을 기준으로 해서 떨어진 거리가 서로 다른데 베타가 0보다 좀 멀리 떨어졌고 얘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럼 이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큰 게 될 것이고, 만약에 0이 이쯤 있다 치자. 그럼 음수가 더 큰 거야. 맞지? 절대값으로. 그럼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베타보다. 그럼 그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게 되겠죠. 그 다음 또 만약에 0이 딱 여기 걸치면 이 떨어진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때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부로 알 수 없다. 그 다음 또 확실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것도 뭐야? 알파 베타가 0보다 어때요? 서로 다르겠지? 작지? 그렇지. 그 다음 이번에는 F0. 어쨌든 봐봐.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던지 간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으니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어떨까요? F0가 0보다? 여기가 지금 X축이야.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X축보다 밑에 있잖아. 0을 대입하면 X축보다 밑에 있잖아. 함수값의 부호가.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F0가 0보다 작다고.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려. 무조건 그림 그려. 알겠지? 자, 그래서 226페이지 필수제제 24부 보겠습니다. 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K값의 범위 찾아라. 이차의 계수가 1이니까 양수네요. 그러면 저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얘기했을 때 아래로 블록한 함수네요. 두 군이 모두 양수다. 그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얘를 어쨌든 2차 계수가 1인 양수니까 아래로 볼게. 이렇게 두 근을 뭐 알파 베타라고 해. 그때 맞춰서 대답. 여기 제로.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죠? 그걸 그대로 그림을 표시한 거야.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걸 다 말하면 돼. 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다 괜찮고. 중근도 테스트 한번 해보자. 중근 그림 한번 딱 그려봐.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그지? 그러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써보자. 짝수니까 k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고 빼기 k 플러스 3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요거 하나 써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치?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두 실근의 합이 0보다 큰 겁니다. 맞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두 배의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걸 생각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근의 곱 역시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k 값의 범위들을 다 표시한 다음에 겹치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빼기 3이 0보다 큰 거. 자, 정리. 그럼 k제곱 플러스 k 빼기 2가 0보다 큰 거야.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2,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k 플러스 2의 다가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 해서 표시를 해주면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1 여기 있고 0보다 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해서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거나 큰 거, 요거 하나 나올 것이고, 자, 얘는 이제 얘가 0보다 큰 걸 얘기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마이너스 3 여기 있고요. 절편부터 다 표시 하나씩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1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조건 여기는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여기 이렇게 열어주고, 마이너스 3보다 가까운 거 이렇게 열어주면 되겠다. 맞지? 그럼 다 겹치는 걸 생각해보면 이거 맞네. 그지? 다 겹쳐야 돼? 다 겹쳐야 돼? 그럼 어디야? 여기네요. 맞지? 그래서 여기 포함시켜야 되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K는 1보다 같거나 크다. 여기가 첫 번째 1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두 근이 모두 음수인 조건은 이거를 반대로 그림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 0 표시한 다음에 알파 베타 해서 판별식이 아까 했던 것처럼 0보다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다.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 요거를 각각 대답할 수 있으면 되겠죠. 칠판 때문에. 자, 488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자, 2차 방정식 거의 마지막. 자, 실근의 위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빼기 3 이퀄 0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 달라질 거 없어요.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 2차 방정식이라고 해도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랑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 x축 먼저 표시하시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두 식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냥 두 근이라 했네. 두 근도 가능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지. 근데 그 두 근을 뭔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로 표시했을 때 1보다 뭐라고? 크대.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지. 알파의 왼쪽이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출발. 일단 판별식부터 0보다 어때야 될까요? 지금 그림 바와 같이 0보다 큰 거 괜찮아. 그지? 오케이. 중근도 될까? 그래 생각해보자. 중근? 이런 거? 괜찮지? 어쨌든 1보다 큰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같거나 크다. 이거 적용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봐봐. 그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다. 이건 자명한 얘기여서 쓸 조건이 못 돼요. 그럼 뭘 쓸까를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대입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지. 그럼 여기 이 이차함수에다가 1을 대입한 그 값이 0보다 어떠면 되지? 크면 되죠. 맞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써. 그러면 그 조건은 f1이 0보다 어때요? 크다가 되겠죠. 등호를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러하다. 자, 이거랑 그 다음 이 차함수 왜 나온다 그랬냐면 대칭축이죠. 그 대칭축이 1보다 크다. 이것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칭축 뭐야? a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을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판별식 걸어보면 어떻게 되지?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3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걸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a 빼기 1, a 빼기 3이 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a가 3보다 같거나 큰 거랑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것이고 f1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a 더하기 4a 빼기 3이 0보다 크다 해서 a 값의 범위가 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같이 겹쳐지네요. 그럼 요거랑 요거를 섞었을 때 그것이 최종 a 값의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a가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91번 풀어볼게요. 시작.